나의 믿음들은 각각 다른 차원의 감정적 강도와 확신을 갖고 있어서 그것들이 얼마나 강한 수준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했다. 나는 내 믿음들을 의견, 믿음, 확신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 의견은 상대적으로 확실하다고 느끼지만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어서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우리의 인식 탁자 상판은 많은 부분이 느낌의 기초를 두고 있어서 흔들리기 쉽고 입증되지 않은 근거다리에 의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조지 부시의 목소리만 듣고서 적극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조지 부시가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서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내고 사담 후세인의 쿠웨이트 공격에 대처하는 것을 보고 난 후에 여론조사에서는 분명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때 조지 부시의 인기도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았다. 그러나 그 후 여론은 또 바뀌었다. 그런 것이 의견의 본질이다. 의견은 쉽게 흔들리고 단지 몇 개의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면에 믿음은 훨씬 더 많은 근거다리를 갖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근거다리들의 강한 감정이 연결되었을 때 생기는 것이다. 이런 근거들은 절대적인 확신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런 근거들은 개인적인 경험, 다른 사람에게 얻은 정보나 우리가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생기게 되는 것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에 문을 닫곤 한다. 그러나 만약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충분히 친밀감이 형성된다면 그 사람의 폐쇄적인 패턴을 깨서 그 근거들의 의문을 갖게 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은 과거의 근거들을 흔들어서 충분한 의심을 갖게 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확신은 감정적 강도면에서 믿음을 능가한다.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지 그 생각에 대해 확실한 느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화를 내기까지 한다.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근거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며 새로운 정보에 저항하고 강박관념까지 보인다. 수세기 동안 광신자들은 신에 대한 자기들의 관점이 유일하게 옳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 그들은 심지어 믿음을 위해서 살인까지도 할 것이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확신은 살인 의도를 성스러움으로 위장해 은폐시킨 자칭 구세주에 의해 조종당할 수도 있다. 그 예가 구세주를 자칭한 미치광이 짐 존스의 지시로 가이아나에 살던 한 집단이 청산가리를 탄 음료로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이다. 물론 열렬한 확신이 광신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떤 아이디어나 원칙, 동기에 대해서 강한 결단과 헌신을 갖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하 핵실험에 강하게 반대만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더 나아가 행동을 취하는 사람, 즉 모 기관 앞에서 항의 데모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거나 불허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다. 공공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슬퍼만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문맹태치 교육을 위해 자원봉사하는 사람은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아이스하키팀을 소유하는 꿈을 가진 사람은 자기 소망에 대한 의견을 가진 것이지만 그 팀을 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구하는 사람은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차이점인가? 기꺼이 행동을 취하는가의 여부이다.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 아주 열성적이어서 거부당하거나 조롱당할 위험까지도 기꺼이 감수한다. 확신이 일반적인 믿음과 차별되는 가장 큰 요인은 확신의 경우 대개 만일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큰 고통을 받게 될 거야. 만약 이 믿음을 바꾼다면 지난 여러 해 동안 내 삶을 유지해온 정체성이 무너질 거야. 라는 메시지가 뇌에 연결되어 감정상 커다란 동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확신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생존과 연관된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이것은 자신의 믿음이 부정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 경직성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실패의 저주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 때로는 확신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신은 우리를 감동시켜 강력한 행동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예일대학 심리학과 정치학 교수인 로버트 P. 아벨슨 박사는 믿음도 소유물과 같은 것이지만 확신은 개인들이 대규모의 일을 정열적으로 하게 하거나 목표, 프로젝트, 소원과 소망을 달성하게 하는데 더 가치 있는 소유물이다 라고 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정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믿음을 확신의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확신은 모든 장애를 뚫고 나가도록 행동하게 하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믿음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은 더 강화된 감정 강도를 가진 확신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절대 비만으로 살지 않겠다는 확신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속적으로 선택하게 할 것이고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면서 우리를 심장마비에서 구해낼지도 모른다. 자신이 어떤 문제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은 가장 어려운 시간도 극복할 수 있다. 확신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기초적인 믿음에서 시작하라. 새롭고 더 강력한 근거들을 찾아서 믿음을 강화시켜라. 예를 들어 다시는 고기를 안 먹겠다고 결심했다고 하자. 그 결심을 강화하기 위해서 채식주의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라. 그들이 식사 습관을 바꾸게 된 이유와 바뀐 식사 습관 때문에 건강과 생활의 다른 면들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알아보라.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라. 더 많은 근거를 가질수록 더 많은 감정을 갖게 되고 더 강한 확신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계기를 찾아내거나 스스로 만들어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대가를 치를까라고 물으면서 그렇게 될 경우 몸의 느낌을 느껴보도록 하라. 자신에게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질문을 하라. 예를 들어 절대로 마약을 하겠지 않겠다는 확신을 갖고 싶다면 마약과 관련된 영화를 보고 마약 남용이 가져오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현실감 있게 느끼거나 마약 중독자 수용병원에서 마약 남용의 폐해를 직접 보라. 만약 담배를 끊고 싶다면 병원의 중환자실을 방문해 폐기 중 환자들이 산소 텐트를 치고 누워있는 모습을 관찰하거나 흡연자들의 허파를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라. 이런 경험들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 진정한 확신을 갖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동을 취하라. 각 행동들이 자신의 결단을 강화시키고 감정의 강도와 확신의 수준을 올려줄 것이다. 확신을 갖기 어려운 점은 그 확신이 종종 다른 사람들의 열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다고 믿는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사회적 증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회적 증명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면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게 된다. 로버트 치얼디니 박사는 자신의 저서 영향에서 고전적인 실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한 사람은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고 다른 두 사람 심리 테스트를 위한 유인책으로 그 소리를 무시한 채 계속 걸어가고 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른다. 그러나 다른 두 사람이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데 행동하는 것을 보고는 그 구조 요청이 별건 아니라고 생각해 마찬가지로 무시해버리게 된다. 사회적 증명을 이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흔히 이용하는 사회적 증명은 전문가에게 정보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이라고 항상 옳은가? 현대 의사들이 거머리의 치료 효과에 대해 완전히 믿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우리 세대에서 의사들은 임산부들의 입덧을 줄이기 위해 베네딕틴, 축복을 의미하는 베네딕션과 비슷한 발음을 가진 이란 약을 처방했는데 그 약이 기형아의 원인으로 판명났다. 물론 의사들도 약에 대한 전문가라는 제약 회사들이 의사들에게 그 약이 현존하는 약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처방을 한 것이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맹목적으로 전문가에게 의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 내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자신의 환경에 맞는 것들을 찾아라. 코페르니쿠스의 예가 증명하듯이 때로는 자신의 감각으로 직접 경험한 증거들도 신뢰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폴란드의 천문학자들은 모두 해가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해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1543년 코페르니쿠스는 처음으로 정확한 태양계 모델을 발견했다. 과거에 위대했던 다른 사람들처럼 코페르니쿠스도 전문가들의 지혜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졌고 비록 그가 죽은 후였지만 결국 그의 이론은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졌다.